임시현은 전국체전에서 다시 한번 안산을 꺾고 여자 대학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수영의 황선우는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에서 48초 4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4관왕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 오늘도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날씨가 추워졌고 드디어 농구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 마침내. 네. 10월 21일 이번 주말에 마침내 KBL이 돌아옵니다. 뭐 이미 컵 대회로 예열을 했지만 정규리그 개막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정관장과 SK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공식 개막전을 치르고요. NBA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5일에 이제 LA 레이커스와 디펜딩 챔피언인 덴버 너게츠의 경기로 문을 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컵 대회를 통해서 예열을 했는데 뭐 이번 시즌 또 집중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 넘치고 좀 뜨거웠던 컵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KCC가 컵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현대모비스를 꺾고 구단 처음으로 KBL 컵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KCC가 이제 이 경기가 펼쳐졌던 군산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군산에서 열린 컵대회를 우승하면서 또 그동안 KCC를 사랑했던 이 전북 팬들에게 아주 또 좋은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컵대회 전력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팀들이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약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KCC 호화 멤버를 자랑하는 팀인데요. 선수들의 그 컨디션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준용 선수와 또 외국 선수인 알리제 존슨, 이 두 선수의 위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만만치 않게 정관장이라든지 소노라든지 LG라든지 모든 팀들이 또 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팬들도 즐겁게 해줬습니다. 네, 두 분도 이제 시즌 예상을 하면서 어떤 팀이 강할 것이다, 이런 전력을 들고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조현일 해설위원은 KCC 말고 이 팀은 예상보다 좀 강한데 하는 팀이 있었습니까? 저는 모비스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자랑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독을 바꾼 KT 역시도 외국인 선수 농사도 훌륭한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문정현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KT와 현대모비스가 다크호스 아니면 또 KCC를 좀 괴롭힐 수 있는 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인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국가대표로 활약한 문정현 선수를 비롯해서 박무빈과 유기상까지 정말 이 드래프트 1, 2, 3순위가 또 모처럼 굉장히 핫한 신인들이 나왔거든요. 네. 컵대회 이제 활약을 한 선수도 있고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도 있는데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박무빈 선수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늘 뛰어왔던 선수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의 장점인 돌파를 또 보여줬고요. 문정현 선수 역시나 대표팀에서 형들과 좀 생활해서 그런지 또 3점슛도 넣고 세리머니까지 보여준 여유를 보였는데, 두 선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조준희 선수가 이제 길게 뛰지는 못했지만 또 정규 시즌 때 얼마나 많은 출전 시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뛰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또 3점을 하나 집어넣기도 했었는데, 서울 삼성이 지난 시즌 꼴찌였고 그렇다면 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이 조준희 선수를 통해서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국 농구의 이 정식 루트를 밟은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이 농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어쩌면 삼성의 탈꼴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컵 대회부터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결승전 때 그 테크니컬 파울 판정 하나가 굉장히 또 논란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게이브 프림 선수가 이제 엔드원, 그러니까 득점하고 자유투까지 얻어낸 상황에서 포효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은 좀 프림 선수가 욕을 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테크니컬 파울을 줬거든요. 근데 사실 중계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프림 선수가 욕을 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장에 있는 사람만 들었던 것일까, 심판이 가까이서 들었던 것일까라는 또 의심도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아쉬운 판정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프림 선수는 워낙 이제 파이팅 넘치는 선수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올 시즌에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공정한 이 판정 아래서 자신의 기량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번 주말 드디어 새 시즌이 출발을 알립니다. 개막에 앞서서 얼마 전에 미디어데이가 있었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또 새로운 감독들, 또 새로운 팀으로 간 선수들, 또 새롭게 뭐 KBL에 또 발을 들인 선수들까지 이런 모습들을 KBL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또 남자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좀 전반적으로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제무대 성적은 국제무대 성적이고 또 리그에서는 더 활발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제 리그가 올해도 그렇고 다음 시즌 그렇고 잘 돼야 다음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요. 자, 미디어데이에서 어쨌든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독들에게 우승팀을 예상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사실 뭐 이번 시즌은 좀 압도적으로 이 팀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뭐 6개 팀 감독이 한 팀을 꼽았는데 바로 컵대회 우승팀인 부산 KCC였습니다. 뭐 신인 감독인 김주성 감독과 송영진 감독은 물론이고 또 베테랑인 김상식 감독조차도 이제 KCC를 가장 좀 우승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멤버만 놓고 보면 전원이 다 국가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멤버잖아요. 전창진 감독은 뭐 다른 거 없이도 매일 웃으면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창진 감독은 어떤 팀을 꼽았습니까? 네, 전창진 KCC 감독은 또 과거 본인이 지도하기도 했었던 수원 KT를 꼽았습니다. 뭐 수원 KT 역시도 이제 허운 선수가 또 가세를 하고 또 기존에 뭐 하윤기 그리고 또 문정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양홍수 선수가 떠난 부분은 아쉽지만 뭐 외국인 선수가 다치지 않고 또 뭐 국가대표에 뽑힌 선수들이 제 몫을 해낸다면 뭐 KT 역시도 전창진 KCC 감독의 이야기대로 충분히 KCC의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나 많은 감독들은 KCC를 우승 후보로 꼽았고 원래도 이제 탄탄한 전력인데 송교창 선수가 돌아오고 그리고 최준용이 가세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역시나 송교창 선수가 이제 곧 다음 달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뭐 무릎 부상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정말 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고요. 또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 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좀 과감없이 내고 또 감독과 토론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팀의 에너지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구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활약하면 할수록 이 KCC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역시 우승 후보기도 하고 2강으로 꼽히는 팀이 SK인데 최준용 선수가 SK에서 KCC 이적할 때 사실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최준용 더비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최준용 더비가 이제 결국 SK와 KCC의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1라운드 때는 좀 나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전근 부상 때문에 4주를 쉬어야 되는데 또 최준용 선수가 이제 떠나면서 또 SK는 뭐 떠난 건 떠난 거고 비즈니스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 하면 된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2라운드에서 첫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뭐 SK와 KCC의 대결이 개막 첫날 이후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KCC에서는 아마 역시 이적생 최준용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SK는 또 이제 오세근 선수와 김선영 선수가 대학 시절의 그 호흡을 빠르게 맞춰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학 시절에 52연승 신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또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추게 됐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두 선수가 아프지 않고 시즌을 치르는 거예요. 네. 오세근 선수 역시나 아직까지 100%가 아니고 또 김선영 선수도 컵대회를 좀 쉬었는데 이 두 선수가 빨리 회복을 해야지만 뭐 원했던 그림을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CC와 SK 두 팀 모두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KCC가 송교창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역시 송교창과 최준용 모두 잔부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라인업에도 충분히 이 두 선수가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기존에 이제 허웅, 이승현, 라거나 전부 다 이제 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최준용 선수랑 송교창 선수 이외에 또 뭐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뭐 정창영, 뭐 이근희, 또 이번에 이호연 선수 이렇게 뭐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화려한 주전들의 또 뒤를 바치는 백업조차 굉장히 훌륭한 그런 KCC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외국인 선수도 컵 대회만 놓고 보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린지 존스 선수가 뭐 40득점을 뽑아내는 등 득점력도 대단하지만 동료들도 정말 잘 살려주거든요. 네. 사실 KCC가 늘 약점이 이제 볼을 운반해주고 배급해주는 가드 역할.
역할이었는데 뭐 존슨은 가드는 아니지만 뭐 가드 못지않게 또 시야도 넓고 또 패스도 잘했기 때문에 KCC의 농구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탄탄했던 전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전주 KCC가 아니라 이제는 부산 KCC가 된다는 거예요. 네. 선수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환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선수들은 또 굉장히 많이 좀 아쉬워하겠죠. 네. KCC 앞에 또 전주라는 이 앞에 이름이 붙은 지가 벌써 뭐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부산으로 옮기게 됐고 또 부산은 뭐 농구 열기가 굉장히 뭐 뜨겁습니다. 네. 뭐 예전에 또 여러 프로팀을 또 보유하기도 했었고 여자 농구까지 있기 때문에 네. 부산에 속한 이 연고지 두 팀이 또 서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부산에서 또 농구 인기가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KT가 이제 몇 해 전에 수원으로 떠나갈 때 부산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이제 KCC로 좀 갈아타실 것도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KCC가 강력한 우승 후보니까 연고지를 옮긴 시즌에 우승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부산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제가 체육관 약간 이제 사진들 좀 찍은 걸 보니까 이제 BNK랑 같이 쓰고 있는데 네.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이에요, 코트가. 그래서 좀 보는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고 또 남자 농구 보러 가신 김에 또 여자 농구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BNK 농구도 또 워낙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이제 손대범 기자도 KCC를 우승 후보로 꼽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주일 지났는데 뭐 생각의 변화는 없으신가요? 네, 제가 정확하게 2023년 10월 11일 8시 40분 좀 지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날짜는 내년 3월쯤에 다시 언급하시면서 예. 역시나 대단하시군요 라는 말 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굳건하죠. 네. 우리 최은희 해설위원요. 네. 아니 뭐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인데 너무 포장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KCC는 저 부상이 화두일 것 같아요. 최준영 선수도 늘 부상을 안고 있었고 또 허웅 선수도 잔부상이 많고 또 라거너 선수는 이제 좀 아쉽게도 노쇠화하고 있는 단계고 또 이승현 선수도 뭐 비시는데 제대로 쉬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알리제 존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좀 플레이가 약간 단순하고 좀 너무 직선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을 다 이겨내야 손펠레 위원님께서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네. 두 분의 이 예측 내년 3월에 한번 또 다시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자, KCC도 부상이 이슈고 아까 얘기하셨던 SK도 오세근과 김선영이 건강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만약 오세근 선수가 시즌 내내 건강하다면 리그 최고의 외국인이죠. 자밀 워니와 함께 엄청난 트윈타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챔프전 당시에 그 컨디션만 유지된다면은 아무도 못 막겠죠. 네. 사실 원희 선수와 두 선수 다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영리한 농구를 펼치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뭐 구멍이 없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구멍이 없는데 우승 후보는 또 KCC 하셨어요. 네, 하지만 오세근 선수가 이 챔피언 결정전 당시의 컨디션 유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미 일생에 몇 번 없는 그런 훌륭한 시리즈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도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클 거라 생각합니다. 오세근 선수 들으면 너무 악담은 섭섭하겠다. 아니고요. 네. 제가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KCC와 SK가 2강으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 두 분 또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겠죠. 어떤 팀들이 이 예측들을 깰 수 있을지 나머지 8개 팀의 전력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손대범 기자 그리고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 수요일 주간 농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8개 팀 지난 시즌 성적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안양 KGC 이번 시즌에는 이제 정관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만큼이나 선수 구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색은 문성곤이 이적했고 양희종은 은퇴 그리고 변준영과 한승희는 입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조차도 완전 새로운 팀 같다고 말을 할 정도인데 뭐 최성원과 정효근 또 김상규, 이종현 등이 영입했지만 기존의 평균 30점, 40점씩을 합작해줬던 스타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 굉장히 험난한 시즌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오색은, 문성곤, 양희종, 변준영까지 빠지면은 그냥 새로운 팀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백코트랑 프론트코트 모두 이제 에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팀 색깔은 뭐 화끈한 공격 농구보다는 좀 템포를 죽이는 농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이런 팀들이
주전과 비주전의 경계를 좀 흐릿하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 또 기존의 뭐 주전들 이외에 그 자리를 좀 노리는 선수들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반등 포인트를 또 보고 정관장의 농구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의 정규리그 순위는 LG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창원 LG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이 클러치 능력, 해결사가 나타나서 네. 이 플레이오프 높은 곳을 올라가게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까지 올랐는데 그 뒤에는 뭐 LG의 조상현 감독이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잡아준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양홍석 선수가 가세한 덕분에 좀 백코트도 편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리바운드도 굉장히 잘 잡아내고 네. 또 인사이드에서도 득점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드진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또 구탕 선수도 1년을 지내면서 또 익숙해졌고 그래서 저는 이관희 선수랑 뭐 이재도 선수뿐만 아니라 뭐 2년 차를 맞이하는 양준석 선수라든지 슈터 유기상까지 저 국내 이 가드 자원들이 굉장히 좀 힘을 내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조현일 해설위원은 LG를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네, 일단 지난 정규 시즌 2위이기도 하고 또 뭐 전력 감소 요인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양홍석 선수 들어오고 또 유기상 선수가 들어왔고 양준석 선수도 뭐 컵대회 때 보니까 그 대학 시절 때 향기가 풀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뻔한 KCC보다는 네, LG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두 LG가 분의 또 성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죠. 네, 이런 그 유니크한 스토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통하면은 이제 자신의 역사가 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규리그 3위는 SK였는데 이제 2강 얘기해서 이미 나눠봤고요. 4위가 현대 모비스였습니다. 네. 조동현 감독은 이제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현대모비스를 잘 이끌고 있는데 뭐 올 시즌 역시나 뭐 서명진, 이우석뿐만 아니라 박무민 선수도 있고요. 이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함지훈, 우리가 KBL의 요키치다 불려도 과언이 아닌 이 선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준 선수인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아바리엔토스가 좀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누가 또 나서서 해줄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게이브 프림 선수.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약간 다혈질이다 보니까 약간 좀 경기를 그르칠 때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얼마나 잘 극복할지가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2010년대 유재학 감독과 양동근의 모비스가 한 10년을 호령했는데 이제 약간 물러나면서 이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모비스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세대 교체가 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신민석 선수도 있고 또 이번에 박무빈 선수도 들어왔고 또 99년생 콤비들도 있고 이 아바렌토스가 떠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세대 교체가 상당히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컵 대회도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큰 무대까지 또 밟아봤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확 성장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KCC는 연고지가 바뀌었다면 이 팀은 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연고지는 그대로 고향인데 고향 캐롯에서 고향 소노로 바뀌었습니다. 네. 김승희 감독 참 재밌는 게 꼭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 못 갈 것 같냐. 못 갈 것 같냐. 네, 그래서 소노를 안 꼽으면 대노랍니다. 왜 안 뽑냐. 우리가 꼴찌인데. 막 계속 엄살을 피우시고 또 미디어데이에서도 본인 팀도 기대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도 전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켰고 또 젊은 선수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도 좀 화끈한 외곽 농구로 이 전성현과 이정현 선수를 앞세워서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 선수들한테도 심리전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좀 자극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좀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좀 어깨에 으쓱하는 걸 또 막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재밌습니다. 아무튼. 뭐 또 소노의 농구에는 감동이 있으니까요. 네. 승기 매직을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또 소노의 외국인 선수가 NBA 드래프트 1순위. 뭐 정말 뭐 훌륭한 NBA 1순위인들이 많습니다만 이 선수는 이 반대 의미로 역대급 1순위였는데 결국에는 좀 못 보게 됐어요.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 NBA 드래프트 1순위인 이 앤서니 베넷을 소노가 데려오면서 어쨌든 앤서니 베넷을 KBL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아쉽게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찌감치 결별을 했습니다. 또 다른 NBA 출신이 이제 데이비스로 그 공백을 메운다는 보관인데 저는 뭐 소노가 KBL에서 가장 좀 특징이 뚜렷한 농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뭐 야투의 절반 이상을 3점을 던지는 그런 또 재밌는 팀인데 과연 데이비스가 또 이런 소노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과장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보는 것처럼 전성현과 이정현의 양궁 농구가 또 재밌는 소노인데 이번 시즌 또 외국인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자, 지난 시즌 6위였던 KCC는 이제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 7위가 DB였습니다. DB는 이제 이번 시즌 순위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김주성 감독이 새로이 지휘봉을 잡고 이제 여름 동안 같이 팀을 완성시켜 갔는데 일단은 뭐 로슨, 강상재, 김종규로 이어지는 또 높이의 농구를 좀 펼치겠다라고 했거든요. 역시나 DB도 SK, KCC와 마찬가지로 관건은 부상입니다. 또 두경민 선수 역시나 워낙 최근에 또 들쭉날쭉한 컨디션을 보였고 또 김종규 선수나 강상재 선수 역시나 이 건강하게 54경기를 치는 시즌이 손에 꼽기 때문에 이 선수들만 건강하다면은 뭐 원주에도 봄농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8위가 KT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CC의 전창진 감독이 KT를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전력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난 시즌 KT는 선수들의 그 능력에 비해서 좀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었죠. 네. 반대로 그만큼 이제 로스터의 재능은 또 충분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송영진 상대적으로 젊은 감독이 오면서 또 팀 분위기도 쇄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운 선수가 곧 복귀를 하고, 그리고 또 하윤기 선수는 뭐 KBL 최고의 토종 빅맨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정현 선수만 뭐 고려대학교 시절 때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다면 KT는 뭐 충분히 다크호스를 넘어서 또 우승 후보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문성구 선수한테 얘기를 듣기로 자기가 이제 부모님 계신 부산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까지 도장 찍으러 왔대요. 야. 그만큼 이 절실했던 자원이 네. 들어와서 좀 궁금해집니다. 재밌는 농구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위가 가스공사였습니다. 올 시즌은 어떨까요? 이번 시즌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강혁 감독으로 체제로 새로 바뀌고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결정적으로 아이제아 힉스 선수가 또 컵대회 개막전 그러니까요. 때 하필 네. 아킬레스건을 다쳤습니다. 결국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는데 일단 개막전은 모스 선수 혼자 뛰게 됐고요. 가뜩이나 좀 얇은 전력인데 더더욱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굉장히 험난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최하위는 서울 삼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명예회복의 시즌이 돼야 할 텐데 은희석 감독의 이 포부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컵 대회에 나왔던 삼성의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특히나 외국인 선수인 코피 코번 같은 경우에 이 SK의 자밀 원이와 똑같이 33점씩 넣었는데 네. 막 혼자서 진짜 뭐 우당탕탕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료들을 많이 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뭐 2대2 공격도 하고 싶고 또 패스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정현, 김실의 뭐 또 이 삼성의 슈터들을 충분히 살려주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정현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으면서 잘 쉬었거든요. 그래서 컵 대회에서도 이제 소노의 작은 이정현 선수와 또 쇼다운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 베테랑들과 또 외국인 선수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지난 시즌보다는 나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인 선수가 혼자 다득점을 하는 건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정현이나 김실애처럼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선수와 호흡하면서 많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김실애 선수가 올해 좀 살아나야지만 또 삼성의 플레이오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또 좋은 컨디션을 보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팀별 전력을 분석해봤는데 개막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은 바뀐 유니폼을 입고 나올 선수들, 이 선수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성권, 오세근 선수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또 알짜배기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최성원 선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의 이적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적생들이 일으킬 바람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새로운 얼굴들, 그러니까 KBL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뭐 외국인 선수들, 또 신인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감독들 이런 뉴페이스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개막하니까요. KBL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BA 얘기도 짧게 나눠볼게요. NBA 개막도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네, 그렇죠. 25일 날 개막을 하는데 뭐 덴버와 레이커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 뭐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개막전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은 이 두 경기밖에 안 되니까 어느 팀의 승을 좀 걸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여전히 좀 덴버와 골든스테이트 두 팀을 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덴버와 피닉스. 오, 피닉스요? 네, 피닉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이제 일주일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프리시즌 경기들이 NBA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팀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보스턴 셀틱스가 프리시즌 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징기스와 지루 할러데를 영입을 했는데 오늘 열렸던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제이슨 테이텀이 28점을 넣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드물게 30분 이상을 뛰었는데
에이스다운 활약을 펼쳤고요. 필라델피아는 현재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일단 조엘 엠비드, 제임스 하든 둘 다 한 경기도 안 나왔거든요. 네, 과연 한 경기라도 뛸지 이걸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 내내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리그 판도를 좀 흔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손대범 해설위원이 꼽는 올 시즌 NBA의 이 관전 포인트. 네, 일단 스타 듀오, 그다음에 스타 트리오가 완성이 된 팀이 많은데 뭐 피닉스도 있겠고요, 보스턴도 있겠고 이런 스타 콤비들과 슈퍼스타 트리오들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또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현일 해설위원의 관전 포인트는요? 저는 이제 무관의 스타들, 뭐 크리스 폴, 그다음에 뭐 제임스 하든, 조엘 엠비드, 릴라드, 뭐 데미안 릴라드, 폴 조지 이렇게 우승 반지 없는 선수들이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과정을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낮죠, 근데 다. 그렇죠. 개막전도 피닉스의 것이고. 네. 자,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주간 농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기자 그리고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스포츠.